북한에서 왔다며? 한국 남자 꼬시려고 왔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석 씨 누나이신가요? 그래, 나 준석이 누나 설미순이다. 준석이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라고. 나보다 20살 어린 준석이 내가 다 업어 키웠는데 뭐? 탈북자랑? 어휴, 생각만 해도 숨 넘어가겠네. 서울대 나온 능력 있는 회계사라고 하니까 눈 돌아가대? 누님,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해는 무슨 오해? 북에서 남자 꼬시는 것만 배워왔냐? 듣자니 애미애비도 없다며? 아, 네. 엄마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 혼자 북에서 내려왔고요. 이거 이러다 우리 모두 어디 끌려가는 거 아니야? 내 대화가 도청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누님. 요즘 새터민도 많고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요. 저도 회사 다니는 평범한 젊은이에요. 우리 준석이는 조카들 등록금도 대주고 둘째네 전세보증금도 대주는 착한 동생이라고. 지금껏 누나랑 엄마 말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너 같은 거지랑 만나고는 도통 뜻을 굽히지 않더구나. 이 꼬리 9 달린 여우 같으니라고. 절 반대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준석 씨도 저도 쉽게 헤어질 순 없어요. 제가 결혼하면 누님들과 어머님께 정말 잘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지켜보긴 뭘 지켜봐. 내가 이렇게까지 쓰는 건 2번 다시 내 동생 주위에 얼씬 못하게 하려는 거야. 네가 먼저 끝내. 더 이상 우리 착한 준석이 마음 흔들지 말고. 내가 아주 아작을 내버렸다. 더 이상 준석이한테 꼬리치지 못할 거야. 뭐?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누구한테 꼬리를 친단 말이야? 아작? 누구를? 야, 준석아, 누구긴 누구겠니? 네가 만난다는 그 탈북자 아니겠어? 그래, 민자 말이 맞아. 어디 서울대 출신 회계사 남자를 감히 넌 보고 지랄이야? 뭐라고? 미순이 누나, 내 여자친구한테 대체 어떻게 한 거야? 경주 진짜 마음 여린 애라고. 여려? 여린데 죽을 고비 넘기고 한국까지 넘어왔다냐? 엄청 독한 거지, 그 정도면. 죽을 고비 넘긴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그렇게 대해? 누나, 진짜 소시오패스 아니야? 소시오패스가 뭐냐? 아, 그리고 내가 그 여자의 속을 모를 것 같냐? 한국 와서 신분 상승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냐? 야, 미순아, 애미인 나도 평양이 고향인데 그 아가씨한테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고 하나 다름없는 것 같던데. 그리고 준석이가 이제 40인데 결혼도 시켜야 하지 않겠니? 아니, 엄마, 그 여자는 아니에요. 우리 준석이가 인류 엘리트인데 탈북자가 웬 말이에요? 잘 사는 집안 딸한테 장가들어야 준석이가 편하게 일하며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누나들, 좀 솔직해져봐. 내가 조카들 등록금 다 대주고 누나들 전세보증금까지 대주는 호구니까 결혼 못하게 하는 거잖아. 야, 준석아, 너 우리 애들 등록금 대준 게 그리도 아깝드냐? 너 나랑 20살 차이 나서 내가 네 똥기저귀까지 다 갈아준 거 몰라? 내가 너 학교 졸업식이며 학부모 상담이며 다 따라다녔다. 기억 안 나? 알아, 누나. 그래서 나도 할 만큼 했잖아. 지금껏 데려온 내 여자친구들 다 반대했잖아. 내가 결혼하면 더 이상 경제적 도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야, 설준석,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언니랑 내가 네 돈 끊길까 봐 결혼 반대한다고? 네가 그 탈북자년이랑 결혼해서 구렁텅이에 빠지는 걸 막아주려는 거야, 이 맹추야. 구렁텅이는 무슨 구렁텅이야. 내가 이 집안에 노총각으로 계속 남아있는 게 바로 구렁텅이인 거야. 내가 지금껏 번 돈의 반 이상을 누나들이랑 엄마 봉양하는 데 썼다고.
이젠 내 가정을 꾸릴 거야. 나 말리지 마. 미순아, 민자야, 우리 그만하자꾸나. 내 나이 8순에 우리 아들 닮은 손주 하나 보고 싶구나. 막내도 40인데 이제 결혼 허락해 주자 그만. 가난의 늪에 빠지든 똥구덩이에 빠지든 설준석 네 마음대로 해봐 어디. 그 탈북자년이 네 돈 갖고 다시 고향으로 도망갈 테니 두고 보라고. 우린 누나가 경주한테 심한 말 했다며.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아니에요, 준석 씨. 충분히 이해해요. 차라리 외국인이면 좀 덜 반대하셨으려나? 난 괜찮은데 자기 입장이 곤란하겠어요, 집안에서. 우리 누나들은 내가 여자친구 데려갈 때마다 결혼할까봐 다 반대했었어. 아마 내가 누나들한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줘서 결혼 후엔 그게 끊길까봐 두려운 것 같아. 아, 그랬군요. 결혼 후에도 가족들 지원해주는 거 난 반대 안 해요. 다 준석 씨가 번 돈이니까 마음대로 베푸세요. 아니야, 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이젠 나도 가정 꾸리고 자기 닮은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경주야, 우리 혼인신고부터 하자. 혼인신고부터? 가족분들이 너무 놀라지 않을까요? 저번 누나 이름 미안해. 이제 내가 다 막아줄게. 걱정 마. 내가 모은 돈이랑 합쳐서 조그만 투룸에서 시작하지 뭐. 돈은 금방 모을 수 있을 거야. 1년 후. 준석아, 옳게 놀라지 말고 들어. 미순 언니가 가족하고 차 타고 여행 가다가 사고 나서 언니만 살아남았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누나? 미순이 누나가 어떻게 됐다고? 조카들은? 매형은? 병원에서 나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내가 가서 다 수습했어. 어머, 어떡해요, 형님. 병원 알려주시면 저희가 지금 갈게요. 그래, 나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충격이 너무 커. 우리 조카들, 형부 불쌍해서 어떡하니? 미순이 누나는 상태가 어떤데 지금? 언니도 한동안 거동을 못할 것 같아. 다행히 뇌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 형부가 술 마셔서 언니가 운전했는데 언니 말고는 다 안전벨트를 안 했대. 아이고, 이런 일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머님께도 알릴까요, 형님? 아니야, 엄마는 8순이 넘으셔서 너무 연로하시니 충격받으시면 큰일 날 것 같아.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자고. 어서 너희 부부가 빨리 와줘 일단. 자기야, 임신한 채로 일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아이고, 우리도 어서 돈 모아서 방 3칸짜리 30평대로 이사 가야죠. 그나저나 큰형님 간병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간병인 2명이 돌아가면서 보고 있고 옆에 엄마가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네요. 간병비는 내가 부담하고 있어요. 괜찮죠? 그럼요. 가족한테 돈 쓰고 싶어도 나 같은 사람은 가족이 없어서 그저 부럽네요. 근데 어머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엄마가 사고로 가족 다 잃고 거동도 불편해진 큰딸 불쌍하다고 곁을 떠나질 못하시네요. 그러실 듯요. 가족 모두에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어서. 자기야, 우리가 형님 모시고 간병하는 건 어때요? 간병인도 쓰니 그리 힘들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여보 임신한 놈으로 힘들 거예요. 간병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나 주말 이용해서 간병인 알바도 꽤 했었어요. 간병 자신 있어요. 80대이신 어머님께 형님을 저리 떠맡기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몸엔 너무 무리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던 시누이 간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건 다 지난 일인걸요. 이제는 한 식구가 됐으니 힘든 일 있을 땐 서로 도와야죠.
내가 결혼 하나는 정말 잘했구나. 난 천사를 만나게 틀림없네요. 엄마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어머님 드리려고 평양 음식 잔뜩 해놨어요. 간병인 분들과 함께 드시라고요. 고마워요, 여보. 내 가족을 위한 자기의 정성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어머님, 음식 맛있게 드셨나요? 입에는 좀 맞으시던가요? 그래, 막내야. 어쩜 손맛이 이리도 좋으냐.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해주던 평양 음식이 딱 이랬는데 간만에 고향 음식 먹으니 내가 아주 살 것 같구나. 간병인들한테도 자주 간식 넣어줘서 고맙다 하더라. 맛있으셨다니 다행이네요.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 간병할 만 나죠 뭐. 그나저나 형님 상태는 어떤가요? 이제 말도 좀 하고 음식도 좀 씹고 하더라. 점점 좋아지고 있어. 다 네 덕분이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그나저나 어머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형님을 모셔올게요, 어머님. 안 된다. 네가 지금 홀몸도 아닌데 간병한다고 무리하면 큰일 난다. 간병인들 둘이나 두고 난 들여다보기만 하고 있으니 괜찮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안정기 접어들었고 저도 뭐 살펴보기만 할게요. 제가 예전에 주말 알바로 간병인 해본 적 있어서 자신 있어요. 믿고 맡겨주세요, 어머님. 아이고, 막내야, 경주야. 내가 처음 널 만났을 때부터 우리 딸들이 너에게 너무 상처를 줘서 미안했다. 목숨 걸고 북에서 내려왔을 텐데 너처럼 똑 부러지고 예쁜 아가씨가 우리한테 모진 대우받는 게 안쓰러웠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 벌써 그런 거 다 잊었어요. 워낙 긍정적이고 씩씩한 성격이라 주눅 들지도 않았고요. 널 보면 내가 어렸을 적 평양에 있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떠오르기도 하고 내 고생했던 옛날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늘 미안하고 고맙구나.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님. 앞으로 평양 음식 많이 해드릴 테니 잡숫고 지금처럼 건강히 계셔주시면 돼요. 형님은 이번 주말에 준석 씨랑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올 테니 간단히 짐만 싸주세요. 1년 후. 경주야, 누나랑 아기랑 다 잘 있지? 그럼요. 형님이 많이 나으셔서 이제 우리 아기 봐줄 힘까지 생기셨네요. 다 당신이 극진히 간호해준 덕분이야. 자기 만삭의 몸으로 누나 대소변까지 받아냈잖아. 간병인 없을 때만 잠깐 했죠 뭐. 그래서인지 요즘 형님이 정말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알아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네요. 당연히 고마울 수밖에. 사고로 자식이랑 남편 다 잃고 혼잔데 자기 덕분에 그나마 덜 외로울 거야. 자식 잃은 형님 처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자식 낳아보니 그 마음이 어떨지. 그래, 우리가 큰 누나 외롭지 않게 잘 해주자고. 아참 여보, 내가 유기농 화장품 만들던 것을 상품화해서 인터넷에 판매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 근데 그게 허가도 까다롭고 그럴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껏 모은 돈으로 조그맣게 구색도 갖춰놓고 시작해 보려고요. 괜찮죠? 자기야 워낙 야무지고 똑똑한 사람이니 뭘 하든 성공할 거야. 내가 최대한 밀어줄 테니 하고 싶은 거 해봐요. 서울대 나온 회계사인 자기가 더 똑똑하겠죠 뭐. 나야 잡초처럼 생활력이 강한 거고. 여튼 찬성해줘서 고마워요. 아기도 잘 키우면서 내 일도 열심히 해볼게요. 3년 후. 요즘 사업 엄청 잘 된다며 옳게? 유튜브에서도 잘 보고 있어. 네, 어떤 연예인이 저희 화장품을 쓰던 게 방송을 타서 요즘 불티나게 팔리고 있네요.
거의 밤샘 연속이에요. 큰형님께서 저희 애를 봐주셔서 그나마 수월하게 일하고 있어요. 내가 뭐 한 게 있나. 예쁜 우리 조카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시터 비용도 엄청 두둑히 받고 있다고. 나보다 와이프가 10배는 더 번다니까 누나. 엄청나구나. 직원이 벌써 30명이나 된다고? 네, 뽑다 보니 필요한 인원이 점점 늘더라고요. 지금도 구직 공고 계속 내고 있어요. 충원해야 해서요. 아, 정말? 딱 잘 됐네. 우리 아들 좀 그 회사에 취업시켜주면 안 될까? 누나, 경수 말이야? 걔 중학교 중퇴에 폭력 사건으로 깜방까지 갔었잖아. 솔직히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직원을 뽑아야 회사 발전이 있지. 아무나 뽑긴 좀 힘들어. 야, 설준석. 너 외삼촌으로서 그게 할 말이냐? 이제 우리 경수 맘 잡고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있던 차에. 외숙모 회사에 한번 꽂아줘봐. 응? 옳게 부탁할게. 아, 인사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뽑는 포지션이 총무 회계라서요. 그래, 덜 잘 됐네. 외삼촌이 회계사니까 1:1 과외 받으면 업무 보면 딱이겠네. 내가 우리 옳게 처음 볼 때부터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니까. 참네. 그렇게 막말하면서 반대할 때는 언제고. 벌써 잊었어 누나? 우리 결혼 엄청 반대했잖아. 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울거먹냐? 지난 일 다 잊고 올케가 우리 아들 취업 해결 좀 해주라. 응? 네, 알겠어요 형님. 경수 저희 회사로 한번 오라고 해주세요. 아이고, 고마워 올케. 내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내가 막내네 덕분에 이렇게 비싼 실버타운에서 살아보고 너무 좋았다. 내 주변 친구들이 너 클래식 500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들 부러워하더라. 실버타운계의 타워 팰리스라며. 다 와이프 덕분이죠 뭐. 지금껏 엄마 실버타운 비용 다 와이프가 된 거예요. 네, 다 알지. 어디서 저런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을까. 너무 예뻐 죽겠다, 우리 막내 며느리. 전 부모님이 안 계시니 어머님이 제 친엄마나 다름없어요 어머님. 고맙다, 얘야. 너도 나도 평양 출신이니 우린 전생에도 가족이었나 봐. 그런데 너희에게 안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야 할 것 같구나. 뭔데요 엄마? 무슨 안 좋은 소식이요? 내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은 게 결과가 나왔어. 간암 말기라는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엄마가 술도 안 마시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시는데 왜요? 암이라는 게 뭐 복불복이지. 옷 나쁘면 걸리는 게 암이야. 그 뭐냐, 엄청 튼튼한 레슬링 선수도 암 걸리니 돌이 없더라. 어머님, 어떻게 이런 일이... 병원에서 뭐라고 해요 어머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대. 여기 실버타운에도 다 말해놨다. 안 그래도 요즘 살이 많이 빠지고 안 좋아서. 아무래도 병원으로 들어가서 내 마지막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엄마,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봐요 우리. 내 최선을 다 해보마. 우선은 내가 변호사 끼고 유언장이랑 다 작성하려고 해. 얼마 전에 한 사실인데 포천에 못 쓰는 땅이 있었는데 그게 상업용지로 바뀌면서 폭등했다는구나. 10,000평에 18억 정도 되겠구나. 그걸 너희한테 다 주고 싶어. 엄마, 마음은 감사하지만 누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 안다. 그래서 최소한의 누나들 몫은 남겨줘야지 뭐. 분란 일으킬까봐 변호사 끼고 유언 남기려는 거야. 어머님, 저희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니
누나들에게 주셔도 돼요. 싫다. 내 딸들이지만 정 떨어질 때가 많았어. 최소한의 목 빼고 다 너희한테 남길 테니 그리 알거라. 1년 후. 나 변호사한테 연락받았다. 엄마 돌아가시고 이게 웬 날벼락이니? 나 더 이상 니네 얘기 못 봐준다. 집 나간다. 다른 로펌 가서 소송 걸 거야. 나도 연락받았어. 내 친엄마 맞니? 어떻게 딸내미들한테는 쥐꼬리만큼 남겨주고 가실 수가 있어? 누나들. 내 누나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형님들 마음 상하신 거 이해합니다. 저희 몫에서 좀 더 떼드릴 테니 마음 푸세요. 엄마가 진짜 우리한테 이러는 게 아니지. 그럼 얼마나 줄 건데?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봐. 그럼 소송까지는 안 걸 테니. 아니, 여보 가만히 있어. 이미 유류분 지급됐고 나 더 이상 누나들 상대하기 싫어. 가족이고 뭐고 다 질렸어. 소송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첫째 누나, 똥오줌까지 받아내준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야, 누가 간병해 달랬니? 착한 척하면서 자처해서 해줘놓고 이제 와서 난리야. 됐어. 법정에서 보자. 아니, 소송 같이 걸자. 이따 나랑 만나서 같이 로펌 가자고. 마음대로들 하쇼. 이제 누나도 아니야. 남이야 남. 두 시누이가 건 소송은 모두 패소했고 어머님의 유언대로 저희에게 대부분의 유산이 지급됐습니다. 사실 저나 남편이나 많이 벌고 있기에 시누이들에게 나눠줘도 상관없었지만 남편의 극렬한 반대로 이렇게 됐네요. 남편은 시누이들 보고 언제든 배신하고 등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저에게도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어쨌든 지금껏 시댁 가족들에게 지극정성을 쏟으며 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여겨집니다. 이젠 남편과 제 자식만 바라보고 예쁜 가정 꾸리며 살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딸과 아들 하나씩을 기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평소 깐깐한 편이고 성격 안 좋던 시어머니는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더 폐악질을 부리게 된 바람에 최근에 손절을 한 상황인데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람이 좋게 넘어가 주니까 날이 갈수록 무리한 요구를 해대고 뻔뻔해지는 시어머니였던지라 남편과 제가 많이 힘들었었죠. 최근에는 선을 넘어도 너무 심하게 넘었기에 남편과 함께 아예 인연을 끊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내가 집에다 둔 시계 어디 갔는지 알아? 부장님한테 선물 받은 시계인데 요즘 들어 보이질 않네? 내 생각에는 어머님이 가져가신 것 같아. 왜 저번에도 집에 오셨을 때 커피 믹스며 호박즙이며 한껏 가방에 담아가셨잖아.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자꾸 집안 물건을 가져가시네. 엄마가 남자 시계를 쓸 일이 뭐가 있다고? 내가 저번에 중고 판매하는 사이트 이용하는 법 알려드렸었거든. 그 뒤로 길에서 비싸 보이는 물건 챙기신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집에 놀러 오실 때도 방치되어 있는 물건들 있으면 안 쓰냐고 물으시고 가져가고 그러셨었거든. 아, 그러고 보니까 말없이 믹서기도 최근에 가져가셨잖아. 이제는 아예 묻지도 않고 물건을 막 가져가신다 이거네? 어머님께 일단 여쭤보기는 할 건데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번 엄마한테 얘기해 볼 테니까 너무 추궁하듯이 묻지는 말고.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혼자 돼서인지 엄마 부쩍 예민해졌잖아. 어쩌면 합가는 힘들다고 우리가 말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고. 합가 그냥 슬쩍 말해보시는 건 줄 알았더니 나한테는 뭐 같이 지내면 좋지 않냐 정도로만 말씀하시던데. 당신이야 뭐 내키지 않아 할 거 아시니까 그렇게 말했겠지. 어머님, 집에 찾아보니까 남편이 선물 받은 시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혹시 어머님이 모르고 가져가셨나 해서 여쭤봐요. 그래, 내가 챙겼다. 어차피 시간이야. 뭐 벽에 걸린 거 보면 되는 거 아니냐.
핸드폰에도 시계 다 딸려 있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 난리인지 모르겠구나. 맞는 말씀이긴 한데 남편이 회사 상사한테 선물 받은 거라서요. 준 사람 성의도 있는데 어머님이 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너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구나. 네? 말을 이상하게 하다뇨.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어떻게 말실수를 했을까요? 아니, 시어머니가 돈이 필요해서 물건 좀 가져갈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니까 하는 말이다. 설마 하니 내가 합가 얘기 꺼냈다고 미리부터 이렇게 핍박하는 거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합가 얘기랑 상관없이 남편 시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물건 가져갈 때는 좋게 좋게 말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말을 세게 하냐 이거다. 내가 물건 챙겨갈 때 너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 눈치 보여서 말없이 챙겨왔던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어머니를 무안주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민우 애비 살아있었어도 네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막말을 했겠냐? 에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버님 계시나 안 계시나 저야 어머님께 늘 똑같이 대하고 있는데요. 그럼 네가 민우 애비 있을 때부터 나를 그냥 개무시했다는 얘기로구나. 내가 그걸 이제야 눈치챈 거고. 저는 단지 남편 시계 돌려주셨으면 해서 기분 상하지 않게 말씀드렸던 건데 오해세요. 그럼 사람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지 그랬니? 내가 말이 나와서 말이지. 너 후랑 결혼하는 거 솔직히 반대였다. 애가 못 배워서 그런지 말하는 것마다 교양 없는 게 팍팍 묻어나서 말이다. 그런 말씀은 제가 오늘 또 처음 듣네요. 내가 그동안 벼르고만 있었지. 너 엄청 많이 참아줬다. 이 말 아니냐. 못 배워서 무식한 걸로 족할 일이지. 애가 왜 눈치까지 없니? 왜 사람이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먹어? 교양이 없다거나 무식하다거나 하는 얘기도 이 나이 먹도록 처음 듣고요. 40 넘을 동안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서 좀 황당하네요.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민우는 버젓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기업에 취직한 애 아니냐. 그런데 너는 말이 좋아 주부지 사실상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 아니니. 로봇 청소기에 세탁기에 식기 세척기가 일을 다 하지. 애 기르는 거 말고는 네가 하는 게 뭐냐? 집에 갈 때 보면 육아조차도 민우가 많이 도와주고 있던데 네가 하는 게 뭐냔 말이다. 그러니까 제가 무식하고 교양 없다는 이유가 주부라서 그런 거라 이 말씀이시네요? 내 말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잠자코 끝까지 듣기나 해라. 민우도 대학 나왔고 나도 어려운 시절에도 대학 나온 엘리트 아니냐. 그런데 너는 고등학교 졸업에 사도는 초졸이니 수준 차이가 당연히 나지 않겠냐? 어머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나오기는 했지만 일부러 대학을 안 간 거고요. 어머님만 초졸이지 돌아가신 아버지는 대학 나오셨어요. 어쨌거나 초졸 엄마 둔 건 맞지 않니?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랑 남편이 어머님 집에 청소며 반찬 드리러 갈 때 엄마도 같이 가서 많이 도와줬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도 사돈 올 때마다 내가 입이 근질거리는 거 참느라 늘 고생이다. 자꾸 남편 잃어버린 똑같은 처지인 거는 왜 볼 때마다 얘기를 한다니? 왜 사람 볼 때마다 짜증나게 내 몸 불편한 거 얘기하면서 동병상련 취급을 하냐 이 말이다. 나랑 사돈이랑 수준부터가 다른 사람인데.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깐깐한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시어머니였지만 제 결혼을 반대했었다는 것부터 엄마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까지 알게 되니 정말 실망이 컸죠. 맘 같아서는 그간 집에서 가져갔던 물건을 다 토해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 역시도 이 얘기를 듣고 많이 화를 내더라고요. 장모님이 평상시부터 챙겨줬던 걸 그렇게 표현했다고? 엄마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네. 어머님이 하신 말 곱씹어 볼수록 너무 분해. 집에 있는 물건들 왜 도둑질했냐 따지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 테니까 당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애들 돌보고 집안일 하시는 거 실제로 보시는 것도 아니잖아. 정말 서러워서 눈물 쏟아지려는 거 간신히 참았어. 어머님은 대체 왜 그렇게 날 미워하시는 거야? 사실 엄마가 좀 학력 콤플렉스가 있는 편이거든. 그래서 남들 많이 무시하면서
자기 자존감 채우려는 성향이 있어서 그래. 어머님, 그 어려운 시절에 대학도 나오셨다면서? 그러고도 학력 콤플렉스가 있다는 게 말이나 돼? 그게 나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아빠한테도 물어봤었거든. 듣자 하니 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장남이 좋은 대학 갔으면 됐다면서 지원도 제대로 안 해주는 바람에 혼자 벌어서 간신히 대학 갔대. 어머님 가신 대학이 어디인데? 말끝마다 교양하시는데 대체 무슨 대학이길래 그렇게 사람을 지적질이신지 궁금할 정도야. 서울권 대학이라고만 얘기하고 자세히는 말을 안 해줘서 모르겠네.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닌가 보다. 어머님 성격에 좋은 대학이면 어디라고 콕 집어서 바로 말씀하셨을 텐데. 엄마도 막상 영어 단어 같은 것도 헷갈리는 거 보면 그렇게 유식한 사람은 아니야. 얼마 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냐고 TV에 무슨 퀴즈 같은 거 나온 적 있는데 모르는 눈치더라고. 그나마 여름이 썸머인 거 하나 딱 알고 있더라. 뭐야, 여름이 썸머인 거 딱 하나 알고 계신다고? 그 정도 수준이면 어머님보다 우리 엄마가 훨씬 더 똑똑하겠다. 장모님이 영어 잘하셨던가? 왜 나는 몰랐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외국인 상대하는 식당 운영했었거든. 식당 일 도우면서 영어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다가 능숙해졌다고 들었고, 지금도 계속 그 식당 운영하고 계시니까 훨씬 더 잘하겠지. 막 외국인이랑 회화도 가능하고 그러신가? 그러면 나보다도 훨씬 잘하시는 건데. 나야 뭐 토익 한다고 영어 단어만 줄줄 외우고 있다 뿐이지 외국인이 말하는 거 들으면 머리 하얗게 되거든. 간단한 회화 정도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또 모르지. 어찌됐든 사계절 영어로 읊는 정도는 충분하겠지만. 나중에 장모님이 엄마 콧대 좀 눌러줄 날이 오면 좋겠다. 그렇다고 또 일부러 그런 자리를 마련할 건 아니지만. 다리도 불편해서 우리 집에도 가끔 오시는 분이 식당까지 갈 일이 또 있겠어? 장모님이 엄마 돌봐드리러 따로도 가신다며? 굳이 식당에서 외국인들 상대해야만 영어 쓸 건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외국어 쓸만한 흐름이 되면 쓰면 되는 거지. 사실 시어머니가 초졸이라는 점을 짚어가면서 저와 엄마를 무시하기는 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 남편의 말을 걸러 들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뻔뻔함과 막말은 날이 갈수록 정도를 더해가더군요. 하루는 저와 엄마가 시어머니의 집에 방문해 김장 담그는 걸 도와준 일이 있었는데요. 사돈, 배추를 너무 푹 절이셨네요. 잎이 어느 정도 하느작거릴 정도로만 절여야 아삭하면서도 시원하게 되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김장해 왔고 제 입맛에 그게 맞거든요. 제가 식당 김치 갖다 드릴 때 맛있어 하시길래 말씀드려봤어요. 혹시 레시피 배우고 싶으시면 제가 도움 드릴게요. 레시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어머님. 만드는 법을 영어로 레시피라고 그래요. 김치 담그는 법 엄마가 자세히 알려드리겠다고 하시네요. 예, 내가 사돈한테 물었지. 너한테 물었니? 그리고 내가 그런 간단한 영어도 정말 몰라서 물었겠어? 나 그 어렵던 시절에도 대학 나온 여자다. 알죠, 어머님.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무슨 대학 나오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잘 안 만나시는 것 같고 대학 시절 얘기는 거의 안 하셔서요. 김장이나 도울 일이지 대학 얘기는 갑자기 왜 꺼내니? 왜? 이름 들어보고 별거 없는 대학이면 속으로 무시라도 하려고 그러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그냥 궁금해서요. 애 둘 키우는 엄마 됐어도 아직 우리 애가 많이 어립니다, 사돈. 그래도 마음은 착한 애니까 너그럽게 봐주세요. 저야 먼저 선빵 날리는 사람 아니면 좋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교양 없이 괜히 시비 트고 그러는 거 아니면 건들지를 않아요. 저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돈, 혹시 집에 요구르트 있나요? 요구르트는 왜요? 사놓은 거 아마 몇 개 있기는 할 텐데. 오늘 내일 바로 먹을 김치면 발효 잘 되게 조금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신김치도 좋아하시던데 살짝 넣어볼까 하고요. 세상에, 김치에 무슨 요구르트를 넣는다고요? 그런 경우는 제가 또 난생 처음 듣네요. 식당 일 안 한다고 사람 놀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요구르트 써서 김장해도 좋아요. 고춧가루 요구르트에 살짝 불려놓거나 하면 설탕 성분이며 유산균이 발효도 돕고 감칠맛도 끌어올려 주거든요.
내가 살다 요구르트 써서 김장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구나. 몰상식한 얘기 그만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렴. 진짜 김치 더 맛있게 돼서 그러는 건데요, 어머님.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넌 어떻게 된 애가 쫑알쫑알 시애미가 하는 말에 죄다 참견질이냐. 이렇게 꼭 언성을 높여야 말을 들을 거니? 친정엄마와 함께 김장을 도와주러 갔더니 벌컥 화를 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기가 막혔죠. 아무리 대학을 본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훨씬 더 요리의 전문가인데 말이죠. 엄마 역시 당시에는 별말을 하지 않고 김장을 마무리 지었지만 나중에는 제게 이게 대체 무슨 경우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사돈 몸도 많이 불편하고 같이 남편 잃은 처지라서 내가 그간 많이 돌봐줬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니? 내가 그래도 사돈인데 며느리라고 너를 이렇게 쥐잡듯이 잡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미안해, 엄마. 안 그래도 어머님이 엄마 때문에도 그렇고 나 때문에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더라고. 며느리며 아들이 꼬박꼬박 방문해서 집 청소도 해주고 돌봐주겠다. 연금 나오는 걸로 노후까지 보장됐겠다. 몸 불편한 거 말고 대체 뭐가 아쉬워서 사람이 그렇게 늘 불만인지 모르겠구나. 남편이랑 나한테 합가 요청했었는데 거부했던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신가 봐. 아니, 그렇게 합가를 요청할 거면 뭐 보태주는 거라도 있어야 받아들일 거 아니냐. 합가해봤자 맨날 잔소리만 할 거고 애들 둘에 너랑 사위까지 비좁은 집에 사람 더 살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사람이 뭐든지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합가는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니?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드리고 있다면서? 모르겠어. 어머님이 대체 왜 그렇게 만족 못하시는지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듣자니까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리고 사돈 말이다. 나한테는 대체 왜 불만인 거냐? 식당일 바쁜데도 꼬박 먹을 거 챙겨주고 도와줬더니 돌아오는 게 이런 거라니 황당하다. 황당해. 동병상련인 처지라고 계속 신경을 써줬더니 사람이 왜 그런다니? 안 그래도 엄마가 자꾸 동병상련인 처지라면서 엮는 게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 봐. 본인은 대학 나왔는데 엄마는 초등학교 졸업이라면서 차이를 두고 싶으신 것 같더라. 세상에? 그게 이유면 별 유난 다 떠는 여자라고밖에 할 말이 없구나. 내가 앞으로 사돈. 아니, 그년 얼굴을 다시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야 말이지. 어머님도 화가 나기도 하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이잖아. 아버님까지 돌아간 마당이니 그냥 기분이 이유 없이 나쁠 만하지. 그렇다고 이해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가 그년도 아니고 네 얘기를 기분 나쁘게 꼬아들을 일은 없지. 자기가 대학을 나왔으면 나왔지. 그걸로 유세지를 하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다. 막말로 대학 나와서 그렇게 잘난 여자가 교양 없이 사돈인 내 앞에서 딸한테 닥치니 뭐니 그런 폭언을 한다니? 그리고 무슨 선빵을 날리니 많이 하면서 표현부터가 저급하더만. 무슨 대학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순따라지 대학인 게 틀림없을 거다. 저도 화가 많이 났지만 저보다 더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엄마였기 때문에 달래느라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엄마를 달래고 싶지도 않은 것이 시어머니를 용납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건을 멋대로 훔쳐가 놓고 뻔뻔하게 구는 것이며 엄마 앞에서 제게 언성을 높이는 것이며 음식 전문가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까지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죠. 저는 남편이 일전에 말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엄마의 영어 실력을 한번 뽐내 시어머니의 콧대를 눌러주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운을 띄울 테니 영어 실력을 뽐내라 했지만 엄마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아 했습니다. 사돈 양반이 학력 가지고 잘난 척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엄마도 그렇게 하면 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냐. 엄마도 알잖아. 사람에 따라서는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내가 얼마나 서럽고 분통이 터지면 엄마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어? 김서방도 알고 있고 얘기가 된 거니? 엄마가 영어 실력 보여줘서 시어머니 콧대 눌러주는 거? 그거 내 생각이 아니라 김서방 생각이야. 그래, 네 말대로 사돈 앞에서 내가 영어 실력을 보여준다고 치자. 그거면 앞으로 네가 스트레스 받을 일더는 없는 거니? 잘 해결이 되기만 한다면야 나도 협조하도록 하마. 무대는 내가 다 세팅해 놓을 테니까
엄마는 딱 중요할 때만 나서주면 돼. 엄마를 간신히 설득한 저는 시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다 같이 모일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때마침 다가온 엄마의 생일날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TV를 보던 중 나온 영어 단어를 남편이 모르겠다면서 운을 띄웠고 저는 엄마에게 단어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엄마가 정답을 영어로 말하면서 우리말로 뜻풀이까지 해주며 유창하게 실력을 뽐내자 시어머니는 피식 웃음을 흘리더니 뜻이나 알고 말을 하는 거냐 비웃더군요. 어머님, 엄마가 이래봬도 영어 능력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외국 사람들 상대하는 식당 차리셨는데 어릴 적부터 거기서 일하셨거든요. 어지간한 영어 능력자들보다도 더 잘하는걸요? 영어 단어 그래봐야 조금 아는 걸로 뭐 대단하다고. 영어로 된 신문도 가끔 읽습니다, 사돈. 식당에 외국인 손님들만 하루에 수십은 찾아오는데 회화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회화라고 해봤자 가격 얼마냐, 이거 맛있다, 뭐 그런 수준이겠죠. 어디 가서 그 수준으로 영어 한다고 하면 창피당하는 수가 있어요. 사돈은 대학도 나오셨으니까 영어를 아주 잘하시겠네요. 지금 하신 말씀을 영어로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배운 사람은 원래 어디 가서 지식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러지 않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다고 사돈이 빈수레라는 게 아니라 제 가치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님, 초등학교 졸업 한개 전부인 엄마도 실력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어머님은 대학까지 나오셨으니까 뭐 특별한 거 보여주실 거 없으세요? 너 지금 시어머니를 시험하려는 거니? 그래, 사돈 양반이 영어 잘하는 거야 잘 알겠다.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네 앞에서 무슨 공부 잘하는 거 티내면서 쇼라도 하라는 말이니? 사돈, 많이 배우신 건 알겠는데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초등학교 졸업은 영어 잘하면 안 되나요? 제가 쇼라도 했다는 말씀입니까?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번에 김치 만들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자꾸 심기를 건드시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에 걸맞은 최소한의 교양은 있어야지. 어린애도 아니고 영어 좀 배웠다고 잘난 척을 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짜증이 많이 나셨는지 시어머니는 남편이며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갔습니다. 엄마도 저도 남편까지도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을 정도였죠. 남편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사과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엄마도 저도 혈압이 올라 쓰러졌을지도 모를 정도로 화가 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언성을 한번 높였던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저와 엄마를 대하기가 편해지기라도 한 것인지 사과는커녕 사소한 말 한마디에 늘 욕을 섞거나 폭언하셨는데요. 남편이 말리며 중재하려고 해봤지만 오히려 역정만 내는 분이 시어머니였고 저와 남편은 지쳐만 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집에 들르는 거 이제 당분간은 못할 것 같아. 당신이 혼자 가서 집 치워드리든지 말든지 해. 용돈 드리는 것까지는 내가 막진 않을게. 나도 엄마한테 요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냐. 아니, 사람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다고 그렇게 막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나 당신이 역정 낼까봐 그간 말 못했었던 건데 어쩌면 어머님 대학 안 나오신 거 아닐까? 엥? 엄마가 대학을 안 다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어머님 성격에 정말 대학 나오셨으면 어디 대학 나왔다 정도는 말을 할 법하시잖아. 그런데 어디라고 밝히지도 않으시고 그런 화제가 나온다 싶으면 유독 화를 내시는 것 같아서. 생각해보면 나나 엄마 학벌로 괜히 공격하는 것도 괜히 자기 공격 안 당하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얼마 전에 당신이 그런 말 했으면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했을 텐데 일리가 있다. 엄마 솔직히 대학 나왔다고 하는 것 치고 영어도 별로 할 줄 모르고 가끔 간단한 단어도 틀릴 때가 있거든. 간디를 인도 대통령 아니냐고 우기시길래 내가 기겁했었던 적 있다고 말했었나? 맞아. 간디인도 대통령이라고 우기셨었던 거 기억난다. 그리고 왜 뉴욕이 미국 수도라고 우기셨던 적도 있잖아. 상상하기는 힘들지만 엄마가 대학 안 나왔으면서 거짓말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당신이 그럼 친척들한테 한번 알아보면 안 될까? 왜? 시이모분도 저번에 보니까 어머님이랑 사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던데. 당신이 잘만 얘기하면 말해주실 수도 있잖아. 내가 정말 어지간하면 안 이럴 텐데 속이 터져서 그래.
걱정 마. 당신은 나만 믿고 있어. 남편은 얼마 뒤 시어머니의 진짜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시이모로부터 들은 시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라고 하더군요. 본인도 저의 엄마와 마찬가지로 초졸이면서 거짓말로 저와 남편, 엄마까지도 핍박을 해왔다는 게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길길이 날뛰는 저를 말리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학벌 콤플렉스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해줬는데요. 어릴 적부터 돈을 버느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고 무식하다는 말을 자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기막힌 사실이기는 했지만 속이 후련해진 저는 엄마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다며 통쾌해하시다가 이내는 시어머니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셨죠. 살다 보니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구나. 사돈도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다. 오죽하면 그랬겠나. 불쌍한 사람이다. 하고 넘어가 주자꾸나. 엄마가 풀렸으면야 나야 괜찮지. 굳이 또 밝혀봤자 시어머니 성격에 인정 안 하려고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창피해서 아예 집 밖으로 안 나오실지도 모르고. 김서방한테는 네가 앞으로도 더 잘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까지 네 편 들어주는 남편이 흔하지 않다? 남편도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 물건도 자꾸 가져가시고 합가 얘기하면서 부양하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많이 정 떨어질 만하지. 합가야 솔직히 너희들이 원해서 해야지. 강요한다고 될 일이냐. 사돈이 몸이 불편한 건 알겠지만 사람이 그 나이 먹었으면 성숙해져야 할 텐데. 어쨌거나 네 말 들으니까 이 엄마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구나. 앞으로 사돈이 또 뭐라 한 소리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겠어. 시어머니가 학력을 속인 것에 대해서 알고 보니 그간의 폐악질이며 막말들이 그리 놀랍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양이며 지식 운운하면서 사람들에게 언성을 높였었지만 정작 본인이 든 것이 없고 지닌 것이 없으니 그랬구나 싶어 오히려 짠한 마음도 있었죠. 물론 이런 짠한 마음과 별개로 시어머니가 불편해졌기에 남편이며 저며 엄마까지도 방문할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견디기 힘들었는지 시어머니가 또 발작을 하더군요. 너 요즘 내 전화도 제대로 안 받고 대체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연락하면 제깍제깍 받기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요즘 애들이 공부 도와달라고 해서 많이 바빴네요. 최근에 친정 가서 엄마 일도 거들고 그러느라 정신도 없었고요. 부재중 전화가 와 있으면 그래도 무슨 일인가 궁금한 게 사람 심리 아니니? 느그 애미가 초졸이라 그런가 친정만 다녀오면 아주 애가 멍청해져서 오는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느그 애미라뇨. 혹시 술 드셨어요? 이게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야, 이 정신 머리 없는 년아. 너 앞으로 친정 금지다. 어디 이게 지 애미가 싸고 도니까 기만 살아가지고. 그럼 네 아들도 시댁 금지. 뭐, 지금 너 뭐라고 했니? 네 아들? 네 아들이라고 했니? 이게 미쳐서 시애미한테 쌍욕을 하고 있어? 쌍욕은 어머님이 먼저 하셨고요. 느그 애미에 비하면 네 아들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너 정말 미쳤어? 당장 취소하고 무릎 꿇고 빌어라.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냐.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있잖아요. 혹시 어릴 적부터 돈 버느라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하셔서 못 들어보신 속담인가? 무슨 소리냐. 내가 초등학교 졸업이라도 했단 말이냐? 이게 무슨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떠들고 있어. 시이모님한테 다 들은 사실이에요. 어머님, 초등학교 졸업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학력 위조는 좀 많이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아니, 솔직히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그렇지. 간디가 인도 대통령이라는 건 좀 너무하시네. 너 입 다물어. 닥치고 빨리 사과부터 하라고. 어머님, 입을 닥친 채로 어떻게 사과를 하겠어요. 적당히 무식하셔야 제가 뭐라 반박을 하지. 너 앞으로 내 얼굴 절대로 볼 생각하지 말 거라.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용서 안 할 거다.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각오하고 있고, 알겠니? 먼저 막말하신 시어머니 말 듣고 남편이 어지간히 그렇게 하겠네요. 사과하시기 전까지 저도 용서해 드릴 마음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어머니에게 그간 당한 서름과 짜증을 한 번에 다 갚아주니 속이야 주우련하더군요. 솔직히 남편도 저와 엄마가 당했던 폭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니 이런 일이 있고서도 시어머니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는 용돈도 끊기고 혼자 불편한 몸으로 생활하다 보니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최근에는 슬며시 며느라가 어떻게 지내니 하면서 저희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른 척 넘어가려 들고 있지만 사과하기 전까지는 궁금해하지도 마시라고 쏘아붙였더니 대답이 없네요. 학력을 가지고 사람 무시한 것도 모자라 본인의 학력까지도 속였던 시어머니. 그 못된 시어머니를 혼내주기까지의 사연이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부록의 나이가 된 여성입니다. 평소 육아하며 사연 잘 챙겨보고 있어요. 오랜 서울살이를 끝내고 지금은 고향인 순천에 내려와 친정 식구들과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이혼하고 고향에 내려온 거예요. 5개월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이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아마도 지금껏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혼의 원인은 저희 친정엄마를 무시하고 모욕 주던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신혼이었고 아이를 생각해서 참고 살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마 참고 살았으면 저 제정신 아니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냐고요? 자세한 내용은 사연을 통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은희야,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한 거 생각해봤어? 결혼 이야기 말하는 거지? 응, 우리 나이도 있는데 난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어서. 사실 우리 엄마도 성악이고. 결혼이 그렇게 급한가? 난 조금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5년 있으면 40살이야. 아이까지 생각하면 이미 늦었지. 혹시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왜 성철 씨를 싫어해? 난 그냥 지금 일하는 게 좋고 이대로도 나쁘지 않아서 그래. 사실 지난번에 우리 엄마 만나고 나서 엄마가 결혼할 거 아니면 헤어지라고 하셨어. 우리가 20대면 모르겠는데 남들은 다 아이 하나둘씩 끼고 있는 나이잖아. 솔직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그걸 말이라고 해? 솔직히 나도 비혼주의였거든? 내가 왜 당신을 1년 넘게 따라다녔는데. 그러니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면 안 될까? 알겠어. 그럼 결혼해. 정말? 지금 그 말 진심이지? 사실 나도 언제 이야기할지 고민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어느 정도 기대하셨을 거야. 실망하게 해드리고 싶지도 않고. 알겠어. 엄마한테 말해놓을게. 우리 인사 언제 드리면 좋을까? 이번 주 연구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하는 게 어때? 그래. 이제야 속이 뻥 뚫리네. 앞으로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어려서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한 가지에 몰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자연스레 직업으로 연계되었고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렇게 일에 파묻혀 지내다 보니 금방 30대가 지났고 35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만남이긴 하지만 사람이 참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행동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두 달 정도 커피도 마시고 술도 한잔하며 몇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연애로 이어졌고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둘 다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남편 쪽에서 자주 결혼 이야기를 꺼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일을 하던 입장이라 결혼에 대해 생각이 아예 없던 건 아니지만 당장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의 열렬한 구애가 있었고 친정엄마도 더 늦기 전에 결혼하라고 하셔서 크게 마음먹고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죠.
그런데 왠지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우와, 이 음식들은 다 뭐야? 오랜만에 엄마 솜씨 발휘 좀 했나 보네. 그래, 간만에 힘 좀 썼다. 세아가 어서 와라. 지난번에 식사하고 나서 처음이지? 그새 얼굴이 훤해졌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나야 잘 지냈지. 둘이 도대체 언제 결혼하나 내심 기다렸는데 이제야 네가 받아줬나 보구나. 조금 늦었죠? 하는 일도 있고 제가 조금 망설였네요. 망설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둘이 나이도 비슷하고 내일 모레면 40인데 빨리빨리 해치워버리는 게 좋지. 아무튼 잘 왔다. 식사부터 하자. 힘들게 뭘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저야 어머님 음식 먹어서 좋긴 한데 너무 고생하셨겠다. 아참,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예쁘게 잘 봐달라는 의미로 사왔어요. 어휴, 뭘 이런 걸 다 사온다니. 그나저나 내가 소심해서 잘 못 물어봤는데 너희 친정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니? 미리 물어볼까 하다가 내가 꾹 참고 있었다. 저희 부모님 순천에서 농사 짓고 계세요.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정년퇴직하시고 농사 지어보고 싶다 하셔서 귀농하셨어요. 거기가 고향이기도 하시고요. 뭐? 농사를 짓는다고? 게다가 정년퇴직까지? 네,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되셨네요. 엄마, 일단 밥부터 먹으면 안 돼? 먹기도 전에 체하겠네. 그래, 일단 먹자꾸나. 자기야, 오늘 어머니가 나 좋게 봐주신 거 맞지? 어머님 표정이 좋지 않으시던데. 우리 엄마? 기분만 좋아 보이던데? 나이 많은 아들이 장가 간다고 하니 진수성찬 차려놓고 온종일 웃고 있었구만. 난 이상한 거 못 느꼈어. 내가 이상한 건가? 난 어머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셨거든. 혹시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하셔서 그러시나? 엥? 우리 엄마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어떻고 도시에서 살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엄마가 늘 나한테 하는 말 중 하나가 직업에 귀천은 없다거든?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나는 혹시나 어머니가 안 좋게 보셨을까봐. 그게 좀 걱정이네. 에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 간다니 서운하기도 하겠지. 모든 엄마는 다 그럴걸? 그런가? 아무튼 걱정이네. 당신도 걱정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야. 우리 앞으로 결혼 준비 어떻게 할지만 생각해. 앞으로 바빠질 텐데 괜한 거에 힘 빼지 말고. 그래, 알겠어.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친정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하시더라고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하니까 부족해 보였는지 자꾸 은연중에 결혼자금에 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혼할 때 돈 보태줄 능력은 되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비용이 어쩌고 집값이 어쩌고 하면서 계속 눈치를 주셨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물려받은 재산도 제법 있으시고 꾸준히 재산 불리기를 해오셔서 노후 자금도 다 마련해 두신 상태입니다. 순천으로 귀농하시면서 땅과 집도 모두 대출 없이 구매하셨고요. 평소에도 유행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셔서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으시긴 했지만 시어머니 눈엔 그게 촌스러웠나 봅니다. 아무튼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금전적인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요즘은 반반 결혼이 유행이라며 뭐든지 반반을 외친 시어머니 탓에 정말 10원 하나 안 틀리고 반반씩 집값 보탰어요. 웨딩 촬영이나 드레스를 고르는 데 있어서 어찌나 훈수를 두시던지 상대하기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결혼 준비가 마무리되었고 늦은 결혼인 만큼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가 합심해 잘 헤쳐나가고 이겨내며 살자며 서로 굳게 다짐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꿈꿔왔던 것보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었고 저도 모르게 점점 지치더라고요. 엄마, 오느라 고생 많았지? 굳이 안 와도 된다니까. 아빠랑 편하게 오면 되지. 왜 혼자서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해?
날도 추운데 말이야. 늦게라도 결혼한 딸내미 잘 사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어차피 서울에서 결혼식도 있어서 겸사겸사 들렀지. 엄마, 그럼 자고 갈 거야? 오랜만에 오징어에 맥주 한 캔 하면서 밤새 수다 좀 떨어볼까? 그러세요, 장모님. 모처럼 오셨는데 주무시고 가세요. 나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 아니야. 너희랑 저녁 먹고 경숙이 이모 만나기로 했다. 신혼부부 집에서 눈치 보느니 나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서울 밤 공기도 맡아보련다. 자고 가면 좋은데. 그럼 저녁으로 뭐 먹을까? 세아가 나왔다. 안사돈 오셨다면서? 어머님 오셨어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얘는 어쩐 일은 무슨. 내가 우리 아들 집에도 못 온다니. 안사돈도 오셨고 네 시아버지 외출하셔서 혼자 저녁 먹기 싫어서 왔다. 어? 그럼 잘 됐네. 우리 외식할까 생각했는데 엄마도 같이 가서 식사하면 되겠다. 그러세요, 어머니. 엄마, 오랜만에 엄마 좋아하는 오리고기 먹을까? 구이도 있고 전골도 있고 골고루 먹자. 뭐 하러 나가서 돈 쓰려고 하니? 힘들게 벌어온 돈을. 어차피 밥도 따로 안 해놨고 우리도 마침 나가서 먹으려던 참이었거든. 장모님 오신다고 해서 저녁 먹으려고. 그러니 같이 나가서 드셔. 어머니, 아니면 좋아하시는 거 드실래요? 지난번에 오징어였나? 그거 어떠세요? 그럼 사거리에 있는 쭈꾸미 집으로 가자. 난 거기 음식이 그렇게 맛있더라. 사돈 괜찮죠? 아무렴요. 역시 이 집 쭈꾸미가 제일이야. 사돈은 쭈꾸미 싫어하세요? 아, 사실 제가 위가 안 좋아서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다른 거 시켜 먹으려고요. 돈가스도 있고 냉면도 있네요. 뭐라고요? 다른 음식을 시킨다고요? 이미 쭈꾸미 볶음과 새우튀김에 잔뜩 시켰는데 뭘 또 시킨다고 그러세요?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된장찌개랑 드시면 되겠네. 엄마, 왜 그래? 장모님, 제가 장모님 생각을 못했네요. 드시고 싶은 거 주문하세요. 여기 돈가스도 맛있나 봐요. 사람들 많이 먹네요. 그래, 엄마 돈가스 시켜. 엄마 오랜만에 먹어봐. 사돈 죄송해요. 제가 위가 안 좋아서 위장약을 먹고 있는 상태라 매운 걸 많이 못 먹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유별나시네요. 자식들이 힘들게 벌어서 돈 쓰는 건데 아깝지도 않나 봐요. 이게 뭐가 매워요? 제가 워낙 매운 걸 못 먹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엄마가 딸이 사는 신혼집에 왔다가 저런 수모를 겪어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친정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국 그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와서 남편과 다퉜습니다. 사람이 제일 치사한 순간이 먹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너무 대놓고 핍박을 준 것 같아서 제 서운한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게 되었죠. 그랬더니 망할 놈의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엄마는 나쁜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할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몇 번을 말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냉전 기류가 흘렀고 별것도 아닌 거로 싸우는 건가 싶어 소주 한잔하며 서로 기분 좋게 화해했어요. 그러다 저희 부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고 힘든 임신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성정을 알고 있던 터라 임신 기간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관심을 안 두시더라고요. 건강한 손주를 낳아야 한다며 데려 보약까지 챙겨주시길래 제가 예민했었나 싶었습니다. 세아가 방금 혜성이 보고 왔는데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너무 예쁘더구나. 고생했다. 몸은 좀 괜찮니? 어머님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요. 가뜩이나 노산이라 걱정했는데 아무 탈 없이 순산해서 다행이다. 수술 부위 잘 아물어야 할 텐데. 안 그래도 담당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연고 샀고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오늘도 드레싱하고 왔는데 상처도 잘 아물었다고 하시네요. 그래, 몸에 흉터 남는 게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라도 보기 힘들면 피부과 다니면 되지. 엄마, 혜성이 예쁘지? 면회 시간 잘 맞춰서 왔네.
우리도 아침에 보고 왔는데 어찌나 예쁘던지 눈에 밟히더라니까. 원래 핏줄은 당기는 법이야. 늦은 나이에 본 자식이니 더 그렇지. 그나저나 너희 조리원은 어떻게 할 거니? 그 뒤에 몸조리는 따로 할 거야? 일단 조리원은 들어가야지. 예약해 놓았는데 사람이 아직 차 있어서 내일 모레쯤이나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구나. 조리원은 그렇다 치는데 그 다음은 어떡할 거니?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 서비스가 있어요. 그것도 3주 신청해 놓았어요. 나머지는 휴직했으니까 열심히 돌봐야죠. 그래야지. 엄마, 나 퇴원 수속하라고 문자 왔다. 잠깐 내려갔다 올게. 둘이 이야기 나누고 있어. 세아가 미리 말하지만 나는 아이 보는 거 못한다. 너도 알다시피 팔도 아프고. 너희 친정엄마 오시라고 하면 안 되니? 아이 봐주신다는 말 안 하셨어? 친정엄마 몸이 안 좋으셔서 무리 갈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디스크 수술하셨는데 계속 조심 중이고요. 허리도 안 좋으셔서 요즘 계속 치료 다니시거든요. 안사도는 뭐 그리 아픈 데가 많으시대? 작은아버지 댁 딸 알지? 너희 남편 사촌 말이다. 걘 자기 엄마가 다 해줬다는데. 그리고 조리원비야 우리가 대주지만 그 이후에 드는 조리 비용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네, 알겠어요. 그리고 굳이 돈 드는 일은 하지 마라. 친정에 부탁하면 되잖니. 돈 귀한 줄 모르고 써대면 집안 금방 기울어진다. 네, 참고할게요, 어머니. 말 나온 김에 몇 마디 더 조언해주자면 난 우리 성찰이 키울 때 다 천 기저귀 썼다. 광목천 알지? 그걸로 하나하나 만들었어. 요즘 기저귀도 잘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얘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아이 피부라도 상하면 어떡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 말 들어. 옛날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네, 참고할게요, 어머니. 은희야, 조리원 내일 올라간다며 엄마가 걱정돼서. 며칠 더 늦긴 했지만 몸 상태도 많이 회복됐고 괜찮아. 애 낳으면 다 이런 걸. 네, 장모님, 제가 많이 도와줄게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거리라도 가까우면 자주 올 텐데 이제 농번기라 아주 바쁘거든. 그래서 못 올 수도 있어서 미리 얼굴 한 번 더 보고 가려고. 엄마 마음 다 이해해. 그러니 미안해하지 말고 크게 걱정하지 마. 예, 나 왔다. 안사도는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왔어요. 서울에 볼 일 있어 왔다가 걱정이 돼서요. 걱정도 많으셔라.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봐서요. 그나저나 네 남편 데리고 나갔다 오마. 시 어른들 오셨는데 조금 전에 아기 얼굴 봤고 점심 먹으러 다녀오려고. 네? 저 친정엄마도 계시는데. 예, 난 괜찮아. 너랑 여기서 대화 좀 하고 그러다 갈 거야. 이미 먹고 왔어. 우리 집안 사람들끼리 식사하는 자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무튼 데리고 나갔다 오마. 넌 너희 식구랑 밥 먹어라. 네, 그러세요, 어머니. 제가 입원실에서 조리원으로 올라가기 전 친정엄마가 걱정된다며 저를 보러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에 감정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말끝마다 너네, 너희 하면서 구분 짓는 것도 그렇고 아직 본격적으로 육아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엄청난 혼수질에 아이 낳은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벌써 둘째 계획을 세우라는 둥 난리 치셨거든요. 솔직히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라도 사돈이랑 같이 밥 한 끼 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빈말이라도 먼 길 오셨는데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어려울 일이냐 말입니다. 남편이라는 놈은 자기 엄마 말대로 저한테 맛있는 거 먹으라며 쪼르르 따라 나갔어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나 남편이 불편할까봐 대충 먹고 왔다고 둘러대신 건데 남의 속도 모르고 저러니 짜증이 났습니다. 결국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저 때문에 엄마는 병원 앞 기사식당에서 백반 정식을 드시고 오셨어요. 그마저도 저 혼자 두기 싫다며 30분도 안 돼서 돌아오셨고요. 서너 시간이 지나서 한 손에 커피 한 잔씩 들고 하하호 웃으며 들어오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찌나 얄밉던지요. 제가 기분이 나쁜 걸 친정엄마는 아셨는지
결국 시어머니에게 좋게 좋게 한마디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사돈, 전 곧 내려가 봐야 합니다. 열차 시간이 다 돼서요. 근데 감히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뭔데요?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우리 딸 귀하게 자랐어요. 어느 집안에서 누구 하나 안 귀한 자식 없는데 우리 딸한테 이 자식 저 자식 한 번 한 적 없고 정말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운 딸입니다. 늦은 나이에 박서방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참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근데 우리 딸 귀하게 여겨주세요. 저도 박서방 제 아들처럼 귀히 여기겠습니다. 지금 그 말 뜻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내가 뭐 새아가한테 시집살이라도 시켰어요? 누가 보면 내가 아주 악덕 시어머니인 줄 알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솔직히 지금까지 지켜봐 왔는데 딸아이 입장에서는 서운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다 지난 이야기지만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사돈은 가만 보면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하신다니까? 사돈, 제 말 잘 들어주세요. 우리 딸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는 없잖아요. 박서방이랑 혜성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어여삐 잘 봐주세요. 새아가가 복이 있네요. 그러니 우리 집에 시집을 오죠.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만나겠어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조심히 내려가세요. 네, 그럼 믿고 내려가겠습니다. 종종 연락드릴게요. 여보,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속 좁아 보이는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기본 예의도 없어? 갑자기 또 왜 그래?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픈 건 둘째치고 우리 엄마 순천에서 새벽에 올라오셨어. 그럼 적어도 예의상 식사는 하셨냐, 커피 한잔 하시겠냐 물어봐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야? 난 또 뭐라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그것 때문에? 진짜 웃긴다. 당신한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나 지금까지 많이 참았어. 연애하면서 당신 뭐라고 그랬어?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이게 그 약속이야?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 내가 장모님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데? 생각을 해봐. 엄마가 먼 길 올라오셨는데 딸 자식은 몸조리해야 하는데 본인이 못해줘서 마음 쓰이지. 사위라는 사람은 자기가 왔는데 장모 취급도 안 하지. 어머니도 그래. 엄마가 있는 거 알면 예의상이라도 같이 드시자고 하면 어디가 덧나? 어떻게 당신만 쏙 데리고 갈 생각을 해? 그리고 뭐? 넌 니네 가족이랑 밥 먹어라?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당신이 혜성이 낳고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리고 그 자리에 모시고 갔어도 장모님 혼자 불편하셨을 거야. 뭐가 좋다고 모시고 가? 나름 배려한 것도 모르고 말이야. 무시도 이런 개무시가 따로 없지. 혜성이 낳으면 뭐해? 앞으로 미래가 안 그려지는데. 본인 자식만 가족이고 며느리랑 사돈은 가족도 아니라 이거야?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이랑 말도 안 통하고 너무 답답해. 기분 좋게 지내고 싶다가도 벽이 생기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미안해. 당신 예민한 거 내가 이해 못했어. 내일 장모님한테 연락드릴게. 내가 다 잘못했어. 그렇게 친정엄마 보내드리고 남편과 한바탕 싸우기도 했습니다. 온종일 제 걱정을 하고 있을 엄마 생각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남편이 며칠 동안 미안하다며 사과하길래 겨우 마음 풀었습니다. 조리원 생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땐 정말 막막했어요. 산후 도우미 이모님이 오신다고는 하지만 모든 게 서툴렀던 저에겐 대학 합격 발표의 순간보다 더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미안해하면서 잘하겠다 다짐했고 실제로도 아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모습에 조금 안심하려는 찰나 잠잠했던 시어머니가 또 저를 건드리더라고요. 집도 가까우니 손주 본다는 핑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 집에 상주하셨어요. 제대로 잠도 못 자는데
시어머니 밥은 차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 나무라질 않나. 산후 도우미 이모님이 하는 일에 훈수를 두질 않나. 결국 산후 도우미 이용 기간이 끝나고 매일같이 오던 시어머니가 좀 봐주나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고 이 사실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알렸죠. 여보, 우리 엄마가 아기 봐준다는데 다음 주부터 맡길게. 이모님도 이제 안 오시고 아직은 나 혼자 무리라서 말이야. 뭐? 너희 엄마 초졸 아니야? 멍청한 거 옮을 수도 있잖아. 절대 안 돼.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 엄마가 그러더라. 장모님 초졸이라고. 어머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니? 지난번에 너 퇴원하고 나서 통화 한 번 한 적 있다. 너 잘 부탁한다고 하도 그러길래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야. 못해도 고졸은 해야지. 초졸이 뭐니? 내가 다 창피하더라. 어머니,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그거랑 아이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가 초졸인 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뜻으로 말한 거야? 무슨 뜻이긴? 아이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 학벌도 중요하잖아. 가족들 학벌은 더더욱 중요하고. 나중에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려면 가방끈이 길어야 한다 이 말이야. 배운 게 많아야 가르쳐주는 것도 많지. 그 말은 우리 엄마는 가방끈이 짧아서 뭐 자격도 없다는 말이네? 그렇지? 잘 안 해. 그리고 혹시 알아? 배운 게 없으시기도 하고 농사만 지으셨는데 은연중에 무식하게 행동하실지. 당신 정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 엄마 사위야? 너 어디서 시어머니가 있는데 남편한테 큰 소리야? 지금 아들 낳았다고 유세라도 부리는 거야 뭐야? 어머님, 듣자 하니 너무하시네요.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더는 안 되겠네요. 이 사람이 많이 노력하고 사과도 했고 진짜 100번 1000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저 새파랗게 어린 자식도 있는데? 당신 생각 잘해. 지금 하는 행동 당신한테 불리한 거야. 어디 가서 애 딸린 이혼녀가 대접받을 것 같아? 나니까 이렇게 데리고 살아주는 거지. 너 왜 이렇게 못된 말만 골라서 하니? 그리고 어디를 가든 인간 덜 된 너희 집 가족보단 낫지.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다. 야, 이 못돼 먹은 새끼야. 아이 아빠라고 불러주기도 아까운 새끼. 넌 혜성이 아빠 될 자격 없어. 나 더 이상 너랑 살 비비고 못 사니까 더 늦기 전에 갈라서자. 어머 얘 좀 봐. 너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다 필요 없고요. 당신 아들 혼자 될 거니까 그렇게 좋으면 옆구리에 끼고 사세요. 내일 날 박는 대로 짐 싸서 친정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혼 서류 조만간 보낼 거야. 여보.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한바탕 소리치고는 아이 방에 들어와서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날이 밝자마자 이삿짐 센터를 급하게 고용해서는 저와 아이 짐을 모두 포장해 친정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급하게 사용할 기저귀 가방과 지갑만 챙겨서는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느닷없는 상황에 친정 부모님이 무척이나 당황하셨지만 설명을 해드리니 제 뜻대로 하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쉬운 이혼이 될 것 같지 않아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동시에 준비하기로 했어요. 자기 잘못을 알았는지 생각보다 남편은 이혼에 수긍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위자료 3천만 원과 다달이 양육비 100만 원 받기로 합의 보고 이혼 마무리 지었어요. 남편은 덤덤하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시어머니는 도끼 눈을 뜬 채 저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설을 내뱉으셨습니다. 그렇게 종이 한 장으로 저희 부부 사이가 끝나버렸죠. 시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보고 싶다며 잊을만 하면 친정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이혼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찾아오는 게 좀 우습긴 했지만 보다 못한 친정 아빠가 크게 호통을 치니 찾아오진 않고
아이 사진 보내달라며 문자 연락을 하더군요. 어려운 거 아니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 통해서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양육비가 2억 5천 정도 되는데 매달 꼬박꼬박 보내지 않으면 가압류라도 걸어버릴 겁니다. 아빠 하나 없다고 못 키울 자식도 아니고 키울 자신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괘씸해서라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혼이 마무리되니 정말 현실 육아가 시작됐는데 다행히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이도 친정집이 편한지 잘 자고 잘 먹고 잘 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아빠가 왜 없는지 설명해줘야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저는 여기서 사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